지금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폐막식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야당이 안보파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하나 둘 팩트 조져보겠습니다. 자,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그 단원들 해가지고 6명, 예, 그러니까 단장, 단원, 수행원 6명 해가지고 총 8명이 경의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폐막식 참석하는데, 지금 김상태가 뭐라고 막말을 했냐면은, 와, 더 이상 천둥벌거숭이 같은 망나니 짓을 그만하고, 야, 이 개새끼야. 이런 개새끼가 원내 대표랍니다. 개새끼하고 대통령을 향해서 망나니 짓이라고 표현한 거하고 어느 게 더 막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김영철 갖고 이 새끼들이 안보파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논리가 아니라 저 새끼들 논리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방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천안함 폭침에 있어서 김영철이 주도했다는 증거가 없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방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 새끼들아. 그래서 청와대에서 북한에서 김영철을 내려보내겠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자료 다 찾아봤대요. 찾아봤더니 천안함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김영철이가 천안함 폭침 주범이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 새끼들아, 니들이 그 주범 아직도 은폐했던 거 아니야, 이 새끼들. 에? 저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이야, 저거.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면서요. 그걸 9년 동안 감춰놓은 거 아니야? 은폐해놓은 거 아니야? 정부 기록에 하나도 없으니까. 은폐한 거 아닙니까? 저 새끼들 전부 국가보안법으로 쳐놔야 돼요, 저거. 자, 그 다음. 김영철이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2014년입니다. 남북 군사회담 할 때 북측 수석 대표였어요. 야, 이 새끼들아, 천안함 폭침 주범을 왜 만나? 이적행위야, 이적행위. 이 새끼들, 완전 빨갱이 새끼들, 종북 좌파 새끼들. 자유당 저거 종북 좌파 세력 본거지예요. 저 새끼들 국가보안법으로 다 쳐놔야 돼, 저거. 자, 그 다음. 2014년 아시안게임 때, 그때 폐막식 할 때 북측에서 누가 왔느냐? 야, 이름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 비서, 김양건 대남 비서. 이거 완전 북한에서 최고 거물들이에요. 자, 이 거물들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이 인간들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새누리당이 뭐라고 했느냐. 김명우 수석 대변인,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크게 환영할 일. 자, 권은희 대변인, 오늘 방문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야, 이 새끼들아. 이지랄 했던 인간들이 지금 김영철이 평창올림픽 폐막식 내려온다고 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같은 피라미 새끼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지금 청원을 올리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 새끼들 전부 국가보안법으로 다 쳐놔야 돼, 진짜. 예? 국정원 일하세요. 남영동 움직여봐, 남영동. 싹 끌고 와가지고 통닭구이도 하고 물에 얼굴 쳐넣어가지고 그냥 숨도 못 쉬게 하고 전기로 지지고 해보자고. 개새끼들. 이런 새끼들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일구고 살아가는 게 정말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예? 정말 새삼 느낍니다. 청와대 항의 방문에는 자유한국당 의원 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문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저작거리에 목을 내걸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쳐죽일 작자를 폐막식에 초청한다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를 연기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은 왜 못한대요? 안 된다. 법안을 의결하겠다고, 17개 의결하겠다고 오늘 소집한 거 아니에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3시에 긴급 현안 질의와 법안 처리도 같이 하겠다는 걸 밝히고 국회 운영위는 오늘 17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하나도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도 한국당이 퇴장하면서 반쪽으로 진행됐고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영철 부위원장 수사를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한국당은 김영철의 방문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10월 남북 군사회담이 이뤄졌습니다. 북한 측 대표단은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을 찾았습니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비록 현재 남북관계가 대화와 도발의 국면을 오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당시 군사회담 북한 측 대표로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을 방문한 사람이 바로 김영철 정찰총국장입니다. 새누리당은 김영철이 대화 상대로 나섰지만 적절성에 대한 언급 없이 회담 환영 논평만 낸 겁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건의 주동자가 김영철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형 국방장관은 확실하지 않다고 답합니다. 그건 좀 더 저희가 정보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후 의원이 질문을 바꿔 다시 한번 묻자 그제서야 다소 결이 바뀐 대답을 내놓습니다. 지난번 천안함 사태도 김격식이하고 김영철이가 그 주도를 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연평에 대한 포격도 이 사람들이 주도를 했겠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원은 천안함 사건은 추측은 가능하지만 김영철이 명확히 지시한 건 아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습니다. 김영철은 북한의 대남 정찰총국 책임자로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질의 도발을 주도해온 극악무도한 자입니다. 46명의 우리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장본인이자 대한민국을 공격한 주범이고 전범입니다. 저작거리에 목을 내걸어도 모자랄 판에 머리를 조아리고 석고대자하며 사죄하기는커녕 눈 하나 깜짝 않는 김영철을 이런 쳐죽일 작자를 세계인의 평화축제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초청한다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긴급 체포해서 군사법정에 세워야 할 김영철을 그래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신다면은 친북 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이 이제 또 하나의 어떤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북한에서 내려오는 김영철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사살이라는 표현가 있었어요. 네. 사살의 대상인데 어떻게 고위급 대표단으로 내려올 수 있느냐. 폐막식에 오는 이런 건데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영철이 천안함의 배우라는 증거가 있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천안함 사건이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있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김영철이 2014년도 박근혜 정권 때는 남북 군사회담의 북측 수석 대표가 김영철이었고요. 당시에 새누리당이 환영 논평을 냈어요. 그때 그 보도를 보니까 TV조선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격 높아진 남북 군사회담. 김영철이 내려옴으로써 격이 높아졌다고 칭찬하던 바로 그 인물에 대해서 지금 사살을 운운하면서 완전히 분탕질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저도 귀를 좀 열고 다시 들어봤어요. 우선 2014년에 김영철 내려온 것은
그때만 하더라도 천안함과 직접 관계되어 있다는 결론이 안 내려진 것이다. 즉 김영철 천안함 사건의 직접 관계자다라고 하는 건 2016년이기 때문에 2014년은 환영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야당의 의견이고요. 반론을 좀 우리가 이해한다면. 또 하나는 이제 천안함의 정말 진짜 배후 내지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 김영철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도 또 국정원도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정도 아닙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제 페이스북에 그런 걸 썼는데요. 빨리 정부는 또는 청와대 정무수석은 그 천안함 유족들을 만나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에게 아픈 기억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썼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를 볼 때는 김영철을 내려와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 내지는 뭔가의 얘기 물꼬를 더 트자고 지금 오기 때문에 이걸 대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또 수용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 대신 우리 정부도 유족들 내지는 그분들의 마음을 최대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방편의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원천적으로 네. 천안함 사건을 일단 재조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천안함 사건이 북이 했다는 증거가 아직까지 없어요. 이제 그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얘기가 그렇게 가버리면 너무 이제 미궁으로 빠져들 것 같아서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은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팟캐스트에서 천안함 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룬 팟캐스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우리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건 이제 이 논란은 올림픽 끝나고 이제 넘어가더라도 여러 가지 너무 그 속보이는 어떤 행동들을 이명박 정권 때 했단 말이죠. 네. 천안함 사건을 이용해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하는 그 과정이 쭉 들어있는데 여기서 지금 오늘 또 그 국정원의 발표를 보면 아직 진상조사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를 사실상 지금까지 따르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는 그렇죠, 측면으로 그렇죠. 이야기하는 네, 거잖아요. 네. 정부의 발표를 사실 국민들이 믿지를 않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네. 이게 너무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네.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신중하게 던지시긴 하지만 그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늘 국정원의 발표 같은 경우도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안함 폭침이 명확히 김영철이 지시한 건 아니다. 김영철이 지시했다고 명확하게 말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일단 이거예요. 그거는 자유한국당 쪽이 들고 나온 뭐 사살을 할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한 아주 애둘러서 정말 애둘러서 저는 여기에는 북한이 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뉘앙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지점까지 지금 이 국면의 이야기를 하면 너무 복잡함이 생길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저는 그래서 대신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김영철이 정확하게 지금 지시했다 안 했다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국정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 북한이 했다면 김여정은 더 책임이 무거운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실권자 2인자인데 김정은의 2인자인데 그런 점에서 그러면 김여정도 우리는 안 만났어야 될 정도로 이런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대승적으로 김영철을 만나고 우리는 남북관계를 트는데 충분히 활용하고 그리고 또 천안함 문제는 천안함 문제대로 아픔을 좀 다독거려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천안함 문제는 사실은 또 다른 진실이 만약 있다면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이게 네. 저번에 김일성 가면 논란이 있을 때 저쪽 사람들이 썼던 워딩이 이런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국민이 그렇게 믿으면 그런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실제로 민주진보 진영 쪽에서는 천안함이 북한이 했다고 생각하는 분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냥 우리 어떤 느낌적 느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근거들을 우리 방송으로도 제시를 했거든요. 네.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정말 재밌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코어는 딱 하나예요. 천안함이 복에 졌는데 왜 직접 맞추지 않고 버블제트가 등장하느냐를 보시면 돼요. 직접 맞췄다면 건져 올린 천안함에 맞은 흔적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 흔적을 설명할 수 없으니 이걸 버블제트라는 미국도 사실상 성공시키지 못한 기계를 북한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럼 그 오리는 어디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선가 건져 올렸던 옛날에 갖고 있던 녹슨 오리를 갖다 놓고 처음에는 이거라고 했다가 실제로 북한 어뢰가 설계도로 나오니까 다시 그 어뢰가 교체되는 상황까지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천안함 사건 때 가라앉았을 그러니까 물밑에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뢰가 아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훨씬 오랜 시간 동안 가리비가 자라고 있었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도 그랬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 안에 북한의 소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이 이명박이에요. 당시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어쨌든 뭐 천안함 진실은 현재까지는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것이 정부의 발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결정적 내지는 분명한 과학적 증거가 정부로부터 발표되기 전까지는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제 100번 양보해서 김영철을 천안함에 아주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만약 하더라도 지금 남북관계나 여러 가지 한반도 상황을 볼 때 대화를 않고 단절을 하면 핵무기만 커지고 핵만 점점 보유되는 북한. 이 상황이 지난 한 8, 9년 MB 정권과 박근혜 정부 때 북한과 대화를 단절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다 맞고 나서 지금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남는 거 있다면 북한의 핵만 남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슬기롭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천안함 폭침의 배후다 어떻다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참 그것이 저는 들으면서 실소를 그만할 수 없는 것이 폭침의 배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폭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 그렇죠. 예. 폭침을 넘어서서 폭침의 배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참 우습기도 하고 지금 세월이 지금 뭐 8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그 논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이고요. 예. 지금도 뭐 천안함 재판이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 진실이 백일화에 드러났을 때에 예. 이 거짓과 조작에 관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떠한 입장을 취하며 어떠한 표정을 지을지가 굉장히 참 궁금하고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천안함 폭침에 있어서 김영철이 주도했다는 증거가 없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방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 새끼들아. 그래서 청와대에서 북한에서 김영철을 내려보내겠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자료 다 찾아봤대요. 찾아봤더니 천안함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김영철이가 천안함 폭침 주범이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 새끼들아 니들이 그 주범 아직도 은폐했던 거 아니야 이 새끼들. 에? 저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이야 저거.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면서요. 그걸 9년 동안 감춰놓은 거 아니야? 은폐해놓은 거 아니야? 정부 기록에 하나도 없으니까. 은폐한 거 아닙니까? 저 새끼들 전부 국가보안법으로 쳐놔야 돼요, 저거. 자, 그 다음. 김영철이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2014년입니다. 남북 군사회담 할 때 북측 수석 대표였어요. 야, 이 새끼들아, 천안함 폭침 주범을 왜 만나? 이적행위 아니야, 이적행위. 이 새끼들, 완전 빨갱이 새끼들, 종북 좌파 새끼들. 자유당 저거 종북 좌파 세력 본거지예요. 저 새끼들 국가보안법으로 다 쳐놔야 돼, 저거. 자, 그 다음. 2014년 아시안게임 때, 그때 폐막식 할 때 북측에서 누가 왔냐? 야, 이름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 비서, 김양건 대남 비서. 이거 완전 북한에서 최고 거물들이에요. 자, 이 거물들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이 인간들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새누리당이 뭐라고 했느냐. 김명우 수석 대변인.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크게 환영할 일. 자, 권은희 대변인. 오늘 방문이 남북 대화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야, 이 새끼들아. 이지를 했던 인간들이 지금 김영철이 평창올림픽 폐막식 내려온다고 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같은 피라미 새끼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지금 청원을 올리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 새끼들 전부 국가보안법으로 다 쳐놔야 돼, 진짜. 예? 국정원 일하세요. 남영동 움직여봐, 남영동. 지금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폐막식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야당이 안보팔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하나, 둘, 팩트 조져보겠습니다. 자,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그 단원들 해가지고, 6명, 예. 그러니까 단장, 단원, 수행원 6명 해가지고 총 8명이 경의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폐막식 참석하는데, 지금 김상태가 뭐라고 막말을 했냐면은, 와, 더 이상 천둥벌거숭이 같은 망나니 짓을 그만하고, 야, 이 개새끼야. 이런 개새끼가 원내 대표랍니다. 개새끼하고 대통령을 향해서 망나니 짓이라고 표현한 거하고 어느 게 더 막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김영철 갖고 이 새끼들이 안보파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논리가 아니라 저 새끼들 논리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방부가 국회 운영위는 오늘 17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하나도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도 한국당이 퇴장하면서 반쪽으로 진행됐고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영철 부위원장 수사를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한국당은 김영철의 방문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10월 남북 군사회담이 이뤄졌습니다. 북한 측 대표단은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을 찾았습니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비록 현재 남북관계가 대화와 도발의 국면을 오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당시 군사회담 북한 측 대표로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을 방문한 사람이 바로 김영철 정찰총국장입니다. 새누리당은 김영철이 대화 상대로 나섰지만 적절성에 대한 언급 없이 회담 환영 논평만 싹 끌고 와가지고 통닭구이도 하고 물에 얼굴 쳐넣어가지고 그냥 숨도 못 쉬게 하고 전기로 지지고 해보자고. 개새끼들. 이런 새끼들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일구고 살아가는 게 정말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예? 정말 새삼 느낍니다. 청와대 항의 방문에는 자유한국당 의원 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문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저작거리에 목을 내걸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쳐죽일 작자를 폐막식에 초청한다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법안 처리를 연기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은 왜 못한대요?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법안을 의결하겠다고 17개 의결하겠다고 오늘 소집한 거 아니에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3시에 긴급 현안 질의와 법안 처리도 같이 하겠다는 걸 밝히고